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미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죠? 그래도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저번 시간과 첫 시간에 어떤 것을 공부했었는지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하고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미술 작품이 보통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등을 재료로 해서 그려졌었어요. 하지만 고무, 자전거 안장, TV, 자갈 등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한 예술 작품들도 많이 있었죠. 빈칸에 들어갈 건 뭘까요? 네, 빈칸에 들어갈 거는 주변입니다. 우리가 미술 작품이 꼭 물감이나 색연필, 크레파스가 아니라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한 예술 작품도 많다는 것을 첫 시간에 알았죠. 그 중에서 산이나 강, 바다 등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이용한 예술 작품이 있었어요. 산, 강, 바다. 여기는 바로 어디죠? 네, 자연이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이용한 예술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 불렀었죠? 네, 자연미술이라고 불렀었고요. 이런 자연미술은 환경오염을 걱정하고 비판하고자 하는 의미에서도 쓰였고, 자연 속에서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도 작품의 일부로 제시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첫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자연을 재료로 한 자연미술이랑 달리 일회용 포크나 비닐, 종이컵, 고철 등 우리 주변의 폐품을 가지고 미술 작품을 만드는 네 글자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네, 폐품 미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런 폐품 미술은 자연 미술이랑 마찬가지로 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렇죠. 환경 오염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요. 사람들의 거친 소비 습관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였죠. 이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뭐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미술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첫 시간과 저번 시간에 알아본 거였어요. 잘 기억나나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학습 목표 첫 번째, 미술관 혹은 박물관을 찾고 관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고 싶은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한번 찾은 다음에 어떻게 가고 언제 가고 하는 그런 관람 계획을 세워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미술관과 박물관 체험으로 올바른 감상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학습 목표를 통해서 박물관을 찾고 미술관을 찾아서 관람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갔을 때 어떤 태도로 작품들을 감상해야 할지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볼 거예요. 잘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잘 클릭해 줬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혹시 첫 시간 기억나나요? 그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가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봤었죠. 그런데 그때 박물관과 미술관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차이점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박물관과 미술관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간단하게는 둘 다 무엇인가를 전시해 놓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은 박물관과 미술관이 전시하는 물건이 조금 다릅니다. 박물관은
세상 만물에 대한 것을 전시하는 곳이에요. 김치나 옛날 물건, 음악 등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전시할 수 있죠. 그래서 김치에 대해 전시를 하면 김치박물관, 옛날 물건에 대해 전시를 하면 민속물품박물관, 음악에 대해 전시하면 음악박물관이 되겠네요. 하지만 미술관은 미술에 관한 자료를 전시하는 곳이에요. 박물관과는 달리 미술품만 전시할 수 있는 거죠. 그림이나 조각처럼 미술이 아닌 다른 것은 전시하지 않습니다. 잘 알겠나요? 만약 김치 미술관이라고 하면 김치 박물관처럼 김치에 대한 것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김치를 재료로 하거나 김치가 미술 대상이 되어서 그려진 혹은 조각된 미술품이 전시가 되겠죠. 자, 근데 이러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가나요? 보통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서 여러분들이 따라갔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수업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교과서는 26쪽을 참고해 주세요. 자,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고장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위치를 알아본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어떤 미술관과 어떤 박물관이 있는지 알아야 여러분들이 골라서 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시작. 자신의 관심에 따라 방문할 미술관과 박물관을 정한다. 여러분들이 미술관과 박물관의 위치를 알았으면 여러분들의 관심에 따라 그 중 한 곳을 고릅니다. 세 번째, 시작. 그러면 그곳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전시되어 있는지 전시작품을 조사해서 알아봐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시작. 전시시간 쉬는 날 가는 방법을 조사한다. 그 전시작품이 마음에 들었으면은 이제 전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지, 언제 쉬는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조사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시작. 방문 날짜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물을 챙겨서 가면은 스스로도 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잘 알았나요? 어렵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네이버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검색창에다가 지도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광고를 지나서 아래에 보면은 네이버 지도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지도가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자, 화면 오른쪽 선생님 마우스 보세요. 여기에 접속 위치라고 써 있어요. 이걸 한 번만 눌러주면은 이렇게 우리가 어디에서 접속하고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었으면 아까 첫 번째 뭐라고 했었죠? 네, 우리 고장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위치를 알아본다 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떤 박물관이 있는지 검색을 해볼 건데, 여기에 근처 박물관 이렇게 써볼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박물관이 쭉 나오게 돼요.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아마 파주교육박물관인가 봐요. 그리고 쭉 더 작게 보면은 이쪽에 헤이리 마을에 굉장히 많은 박물관들이 있네요. 보면 여기 트릭 아트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추억 박물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토이 뮤지엄, 장난감 박물관도 있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자신의 관심에 따라 방문할 미술관과 박물관을 정할 겁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박물관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걸 골라줄 거예요. 선생님은 이 중에서 아까 봤던 한립 토이 뮤지엄, 여기가 좀 관심이 가니까 여기를 가기로 정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뭔가요? 네, 전시 작품을 조사한다 였습니다. 그럼 과연 이 토이 뮤지엄에는 어떤 것을 전시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쪽에 홈페이지라고 써 있네요. 아무래도 여기에도 그 정보가 요약해서 잘 나와 있지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립토이 뮤지엄 영상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홈페이지에. 네, 로딩이 좀 길었지만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지금 보면은 들어오니까 여기 장난감 친구들이 뭐라고 편지도 써줬네요. 하지만 오늘 이 편지를 읽기 위한 게 아니라 이 토이 뮤지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 거니까 한번 어떤 것들을 전시하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아래로 조금 내리니까 About 이라고 해서 이 한림 토이 뮤지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보면은 장난감 박물관이라고 써있네요. 여기에 있는 전시 물건들은 장난감인가 봐요. 그리고 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생기기도 했고요. 지하 1층과 1층, 2층과 3층에도 장난감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대요. 좋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 이 전시품들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으면은 네 번째 어떤 거였죠? 네, 전시 시간, 쉬는 날, 가는 방법을 조사를 해야겠네요. 한번 조사를 해봅시다. 보면은 여기 About을 한번 또 눌러볼까요? 이건 아까 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었고 여기 로케이션 앤 콘택트라고 써있네요. 이 로케이션이라는 것은 위치라는 거고 컨택트는 연결을 어떻게 해라 라고 써있는 건데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쭉 나와있네요. 여는 시간은 평일에는 아침 11시부터 오후 5시, 주말에는 아침 11시부터 저녁 6시,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관일이래요. 정기 휴관일이라는 거는 이 월요일에는 항상 열지 않는다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보면 여기에 주소도 써 있네요. 좋아요. 이 정도 정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여기에 있는 게 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렵다는 친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여기 네이버 지도에서도 여기 한국어로 잘 써 있었죠? 아까 홈페이지에는 없었는데 네이버 지도에는 평일에는 대인이 12,000원, 작은 사람이 18,000원 이런 식으로 가격표도 나와 있네요. 이것도 잘 참고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전시회관에 대한 것은 이렇게 알아봤으니까 이제 어떻게 가는지를 조사를 해야겠죠. 자, 여기 네이버 지도에서 이 한림 토이 뮤지엄을 선택한 다음에 도착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여기 출발지를 입력하거나 지도를 클릭하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문산 동초등학교니까 문산 동초등학교에서 한번 출발하는 걸로 해볼게요. 여기서 출발을 하고 한립 토이 뮤지엄까지 길찾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을 타고 1시간 24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가게 되면은 좀 더 일찍 출발하는 게 더 많이 볼 수 있고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 뭐였죠? 한번 볼까요?
네, 방문 날짜를 정하는 거였네요. 그러면 방문 날짜를 한번 정해볼까요? 아까 전에 여기 이 토이 뮤지엄에서는 매주 월요일이 정기 휴관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달력을 보면은 다음 주 월요일인 4일쯤에는 문을 열지가 않겠네요. 하지만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문을 열 거고요. 그리고 5, 6, 7 이때는 쭉 다 문을 열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계획에 따라서 아까 전에 여기 입장료도 잘 살펴본 다음에 아까 입장료가 큰 어른들은 12,000원, 어린이들은 18,000원 정도 했던 어린이들은 1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참고해서 가주면 되겠네요. 네, 맞네요. 자, 잘 알았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우리 고장에 있는 미술관과 박물관의 위치를 알아본다. 방금 선생님이 알아보니까 우리 고장에서는 미술관과 박물관이 헤이리 마을 쪽에 많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의 관심에 따라 방문할 미술관과 박물관을 정한다. 선생님은 장난감에 관심이 있어서 방금 본 것처럼 토이 뮤지엄에 가려고 정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시작품을 조사한다. 그 박물관에는 무엇을 전시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리고 네 번째, 전시시간 쉬는 날 가는 방법을 조사한다. 보니까 평일에는 아침 11시부터 문을 열고 주말에도 아침 11시부터 문을 열지만 저녁 6시에 닫는 걸 알았고요. 매주 월요일에는 쉬고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방문 날짜를 정한다. 월요일은 쉬니까 안 되겠고 다른 날을 골라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계획에 맞춰서 갈 수가 있겠죠.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스스로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여러분 나이가 어리니까 혼자보다는 어른들과 함께 가는 게 더 안전하고 좋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갈 때 항상 차 조심하고 낯선 사람 조심하는 거 잊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조사해서 박물관과 미술관에 도착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장을 하고 작품을 둘러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지켜야 할 예절이 있어요. 왜냐하면 박물관과 미술관에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작품을 감상하고 있고 그 안에서 예절을 지켜야 여러분들도 방해받지 않고 잘 감상할 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감상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다음 영상을 클릭해서 본 다음에 또 그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잘 보고 왔나요? 물론 그건 어떤 특정 미술관에서 만든 영상이지만 어딜 가도 다 똑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영상의 장면을 하나하나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야외에도 조각상이 있어요. 그 조각상도 누군가의 작품이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신나서 올라가게 되면 조각상들이 크게 망가지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야외 조각상에 올라가거나 낙서를 하면 안 되고요. 이번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맞아요. 우리가 전시된 작품들을 볼 때 앞에 보면 선이 그어져 있거나 표지선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을 신나서 넘어가거나 잘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도 될 수 있고 심하게는 작품이 망가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 절대 넘어가거나 장난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에는 층마다 유리로 된 난간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곳은 깨질 위험이 있으니까 기대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작품들은 만져도 됩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것 외에는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미술품이나 전시품들은 오래된 것도 많기 때문에 그냥 만지면 쉽게 부서지고 망가지기 때문이에요. 웬만하면 눈으로 즐기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잘했습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넓고 굉장히 시원하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가는 작품들이 망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천천히 여유롭게 걸어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화는 꺼두거나 진동으로 해두고 통화는 밖에서 해야겠죠. 우리가 영화관에서 전화기를 꺼두거나 통화를 밖에서 하는 것처럼 미술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그 작품을 영화처럼 잘 감상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진은 찍으면 안 되지만 가끔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하는 작품들이 있는데 그런 작품을 찍을 때에도 플래시를 쓰면 안 돼요. 강한 빛은 작품의 색을 바래거나 아니면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간식은 안에서 먹으면 안 되겠죠. 커다란 짐이나 셀카봉도 영상처럼 무심코 무언가를 쳐서 넘어뜨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고 되도록 안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알겠나요? 좋아요.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외 전시물에 올라가거나 낙서하지 않기, 표지선을 지켜서 적당한 거리에서 감상하기, 눈으로만 보고 작품 만지지 않기, 뛰거나 크게 말하지 않고 통화는 밖에서 하기,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는 쓰지 않기, 그리고 큰 가방이나 우산, 셀카봉은 전시실 안으로 갖고 들어가지 않기. 어렵지 않죠? 좋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직접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는 계획도 짜고 가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잘 알겠죠?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습은 이 학습터 복습칸에 있는 이미지를 클릭해서 퀴즈를 풀어주면 되고요. 주말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